내일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바로 당신과 나, 제인구달, 희망의 이유. 데이비드와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해가 커져가면서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에 대해 늘 가져왔던 경외심도 깊어졌다.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침팬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 침팬지와 비비, 원숭이들과 함께 새와 벌레들, 활기에 넘치는 숲의 풍부한 생명체들, 결코 멈추지 않고 바쁘게 흐르는 거대한 호수의 물, 셀 수 없이 무수한 별과 태양계의 행성들은 하나의 전체를 형성한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모든 것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일부이다. 평온이 나를 감쌌다. 여기는 내가 속한 곳이다. 이 일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다. 도버 해협의 하얀 절벽을 마지막으로 마침내는 영국의 모습이 사라졌다. 모험, 즉 타잔이 있는 아프리카로의 여행, 사자와 코끼리와 기린과 원숭이의 땅으로 가는 여행이 진짜로 시작되었다. 거의 14년 동안, 즉 8살이나 9살 때부터 아프리카에 오지의 야생동물 사이에서 살기를 꿈꿔왔던 이 젊은 여성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제인구달. 어려서부터 온갖 종류의 동물들에 강렬히 매료되었고 신비로운 야생의 장소를 꿈꾸거나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에 몰두하곤 했다. 구달의 유년 시절은 그녀가 아프리카로 갈 것임을, 평생 자연과 동물에 헌신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케 했고, 이제 그녀는 여기 아프리카에 있다. 야생 침팬지를 연구하고자 아프리카의 곰베로 들어간 그녀는 말라리아를 앓으면서도 침팬지에 대한 관찰을 포기하지 않았다. 침팬지들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인간처럼 소리나 자세, 몸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가족 성원과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애정과 유대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마술적인 숲의 세계와 점점 더 일치를 이루어간다. 자신이 관찰한 침팬지는 물론이고 생명이 없는 사물들에게도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로서 인사를 나누었다. 곰베에서 보낸 처음 몇 달은
이후의 그녀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의 물질주의적이고 끔찍하게 소모적인 삶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 주었다. 불행하게도 문화적 종분화는 전 세계에 걸쳐 인간 사회에서 고도로 발전되어 왔다. 선별된 내부 집단들을 만들어 민족적 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확신, 종교적 믿음 등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시키려는 경향은 전쟁이나 폭동, 갱폭력, 그리고 다른 종류의 분쟁들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내부 집단을 만들어서 자신의 도시나 시골, 마을, 학교, 이웃으로부터 타자들을 배제시키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예는 많다. 어린 시절은 자연의 신비와 가족의 사랑으로 충만했다. 그러나 애정과 안전이 가득한 가정 밖에서는 세계대전이 우라치고 있었다. 신문과 라디오를 넘어 전해지는 전쟁을 마주하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알게 된 그녀는 인간의 본성과 끔찍한 현실의 고통에 고뇌한다. 인간의 잔혹함은 그녀가 전 생애에 걸쳐 끊임없이 질문하고 회의하던 문제였다. 이와 같은 그녀의 고민은 침팬지들이 보이는 공격성 연구를 통해 보다 심화된다. 구달은 침팬지들이 공격성과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몹시 괴로워한다. 인간의 공격적인 성향이 유인원적 혈통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까닭이다. 문화적 종분화는 틀림없이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방해해왔다. 그것은 사고의 자유를 가로막고 생각을 제한하고 인간을 저마다가 태어난 문화 속에 가둔다. 그녀는 인간 본성의 어둡고 악한 면이 인류의 오랜 과거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인류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 자신은 우리의 자아도 아니고 아무 생각도 없이 이기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불친절하게 행동하고 돌아다니는 일상인도 아니다. 우리 각각의 내면에 있는 창조주의 일부인 순수한 영혼의 불꽃, 즉 불교도들이 핵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사랑받는 것들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내면의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내면에 있는 이러한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개인의 삶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영적인 힘과 합쳐질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이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는 힘은 무한히 커질 것이다. 그녀는 인간이 두 가지 상반된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 주목한다. 폭력에 끌리는 한편 동정심과 사랑을 느끼는 성향도 동시에 가진다. 인간에게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질을 극복할 능력이 있음을 믿는 그녀는 그렇기에 개개인의 내면과 영적인 성장에 주목했고 그것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노력한다. 제인 구달은 우리 모두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존재로부터 보다 도덕적 존재인 성인으로 진화해야 하며 그러한 도덕적 진화가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여러 번 강조한다. 인간이 품성을 지닌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합리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기쁨과 슬픔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고통을 아는 유일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덜 오만해질 수 있다. 또한 인간에게 유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다른 형태의 생명들을 무한정 이용할 천부의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독특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것처럼 동물 세계의 다른 동물들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다른 동물들을 새로운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겸손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달은 침팬지를 연구하며 인간도 침팬지와 같은 동물이라는 점, 바꿔 말하면 침팬지도 인간과 동일한 생명이라는 점을 깨닫게 된다. 이는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의 윤리적인 의미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진다. DNA 구조상으로 인간과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침팬지는 혈액 구성이나 면역 체계의 측면에서도 인간과 매우 유사하기에 간염이나 에이즈 등의 질병 연구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이용되어 왔다. 구달은 실험실에서 만난 침팬지들의 참혹한 모습에 충격을 받고 곤경에 처한 그들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리라고 마음먹는다. 제인 구달은 우리에게 묻는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동물들을 착취해도 되는 것이냐고. 우리 인간도 그들과 같은 동물이 아니냐고. 이러한 실험들은 나치 시기에 유럽에서 행해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과 딱히 다를 게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동물을 사용하는 실험이 인간의 복지에 기여하는 정도만을 따지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고이다. 그녀는 인류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인류가 인간과 동물에 대한 잔인함을 사랑과 연민으로 넘어설 수만 있다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우리 인간들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침팬지들을 관찰했고 내 손으로 오래전 석기시대 조상들의 뼈를 다루어 왔다. 나는 언제부터 우리가 수백만 년의 오랜 세월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들이 진정한 성인이 될 날을 수백만 년이고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환경을 파괴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나는 단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더 성인다워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인 구달은 이 책의 끝에서 자신이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경험했던 일을 떠올린다. 그때 그녀가 들었던 바흐의 음악 속에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경험과 성찰을 통해 그러한 메시지의 존재와 그것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 메시지는 인간 각자가 중요하며 각자 해야 할 일이 있으며 각자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자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알린다. 그녀는 이러한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이 책을 통해 인류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그녀는 인간과 자연세계, 인간 주위에 있는 영적인 힘을 다시 연결하여 보다 나은 존재로의 진화를 꿈꾼다. 그녀가 생각하는 인류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영적인 진화이다. 우리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운명,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 나는 정말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 나무들이 살아있고 그 사이로 침팬지들이 노니는 세계. 푸른 하늘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그리고 원주민들의 북소리가 어머니인 지구와 위대한 신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힘차게 되새겨주는 그런 세계 말이다. 하지만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 지구의 자원들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지구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모든 문제들을 저 밖에 있는 그들에게 떠넘기는 짓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내일의 세계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다. 바로 당신과 나의 일인 것이다. 산문집 서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 법정 스님의 여러 책에서 제인구달의 메시지와 일치하는 글들을 만날 수 있다. 이 땅에서 새와 들짐승 같은 자연의 친구들이 사라지고 나면 생물이라고는 달랑 사람들만 남게 되리라. 그때 가전제품과 쓰레기와 자동차와 매연에 둘러싸여 있을 우리들 자신을 한번 상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생물이 아닌 괴물일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업에 따라 비록 그 생김새는 다르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생명 그 자체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한쪽이 약하다고 해서 죽여야 한다는 법은 없다. 목숨은 어떤 수단이 될 수 없다. 그 자체가 온전한 목적이다.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는 절대 가치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라도 살려고 하는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일은 악덕 중에서도 으뜸 가는 악덕이 아닐 수 없다. 생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우주적인 조화와 질서를 이루고 있다. 1960년 26세의 제인구달은 야생 침팬지의 행태를 관찰하고자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탕가니카 호숫가에 위치한 곰베 지역으로 간다. 그 후 30년 넘게 현장 연구를 계속해온 구달은 야생 영장류 현장 연구 분야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쌓기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그녀가 쓴 책과 그녀의 현장 연구 다큐멘터리 영화 등은 연구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삶을 향한 그녀의 깊은 성찰을 잘 보여주며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한다. 희망의 이유는 2000년 워너북스에서 발행되었으며 같은 해 박순영의 번역으로 공리에서 출간했다. 이 외에 그녀의 감동적인 삶과 그녀가 전파하는 희망을 만날 수 있는 책으로는 제인구달, 침팬지와 함께한 나의 인생, 인간의 그늘에서, 내가 사랑한 침팬지 등이 있다.